자, 안녕하세요. 글천개 쓴 남자 글천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새로운 곳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무 대가 없이 나눠드리고 있는 5개월 9,200만 원 소득 전자책 공략집이라는 영상 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게 순간적으로 수백 분 이상의 쪽지와 메일이 들어와서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얼마 없고 그래서 기껏해야 한 1, 20분 정도만 자료를 받으실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점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짬뽕을 먹었는데요. 그 맛있는 음식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비즈니스 관련 이런 이야기 말고 차라리 그래서 짬뽕 먹방이나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아무튼 됐고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에 제가 아는 사람이 3억의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샀습니다. 산 적이 있어요. 당시에 3억이면 서울의 아파트 웬만한 한 채 정도 살 값인데 당시에 저는 이쪽으로 별 관심은 없었고 이 중고차 사이트를 산 3억에 산 친구는 매달 순소득만 3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차도 BMW나 벤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벤틀리나 페라리 같은 이런 걸 끌고 다녔어요. 그 당시 차 보험료만 1,000만 원 가까이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건물도 사고 때 되면 놀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참고로 이 친구 나이는 이때 당시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이트 한 개로 이런 수익이 가능했을까? 저도 한참 궁금했었는데 어렵지 않게 그 비결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로 돈을 버는 전형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먼저 사이트에 거는 배너, 두 번째는 여기서는 자동차 거래 수수료, 세 번째는 폐차 수수료 이런 거였는데 여기까지 알면 하수죠. 그 중고차를 아는 분이라면 이거 말고도 보험처럼 다른 수익 구조가 더 있다는 것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실제 소득을 가져왔던 핵심 개념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회원들의 활동 제한하기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벌겠죠. 커뮤니티 관련해서. 그런데 웃긴 게 아니 활동을 장려해도 모자를 판에 활동을 제한해? 그렇게 하고 한 달에 3천만 원 넘게 번다고? 이상하죠. 이 친구는 그 사이트 내에서 하는 회원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를 했습니다. 딜러가 글을 쓰는 것도 캐시를 충전해서 포인트를 먼저 얻어야 되고 그 글 쓸 때마다 그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었어요. 이 사이트에 입점해서 거는 배너도 개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고 이런 배너는 뭐 상하 좌우로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도 신청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자신이 직접 중고차 거래되었고 폐차도 관리했어요. 이 사이트 안에서. 정말 영리한 친구죠. 이 사이트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무나 편하게 들어와서 중고차 거래 행위를 하도록 글도 마음대로 쓰고 영업도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절 같으면 좀 불가능한 소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친구가 가진 사이트는 해당 분야에서 거의 탑이었습니다. 거의.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왜 중고차 사이트를 3억 넘게 주고 샀는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돈 있는 놈만 결국 돈을 버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주의에서 이건 일단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점 말고도 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고소득을 만들어주는 더 강력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이 부분은 사이트와 기능이 유사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2008년 당시에 개인 사이트가 아니라 다음에서 중고차 카페를 잠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차 검색 순위 안에서도 5위 안에 들 정도로 그 카페가 좀 크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아무튼 그 이후로 종류 불문하고 수없이 많은 카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했고 특히 지역 대형 맘카페나 비즈니스 관련 카페를 직접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거래도 하고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카페, 블로그, 브런치, 페이스북 등 거의 모든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도 부동산 개발업, 공인중개사, 토목기사, 교직원, 항공사 등 이제 사업과 직장도 상당히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참 바쁘게 살았네요. 뒤돌아보니까. 아무튼 지금 본업이 또 따로 있고 아무튼 이 당시만 해도 다음이 포털 1위였고 네이버는 거의 꼴찌였어요. 네이버 아이디를 그때는 지금 핸드폰 번호당 최대 3개까지만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만들고 하도 만들어서 만들었던 아이디도 까먹고 그래서 또 만들고 막 그러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아무렇게나 활동했기 때문에 네이버 정책도 점점 강화되어 온 거죠. 웹사이트든 카페든 구성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원 그리고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는 글이죠.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회원에도 기존 회원이 있고 신규 회원이 있겠죠. 글도 게시글이 있고 댓글이 있을 거고 또 게시글을 또 세분화해 보면 공지사항도 있고 중고장터 판매글도 있고 일반 자유 게시판 글도 있고 질문 답변 글도 있고 다양합니다. 회원이 없고 게시글도 없다면 사이트나 카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요소가 없는 거니까. 반대로 회원은 거의 없는데 게시글이 많거나 또는 회원은 많은데 게시글이 거의 없는 경우 모두 이제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카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뻘글만 아니라면 물론 둘 다 많으면 당연히 베스트겠죠. 참고로 댓글 없는 게시글 100개보다 댓글이 많이 달린 게시글 10개가 훨씬 낫습니다. 댓글은 해당 게시글의 반응을 나타내죠. 근데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개인적 연관성이 강할수록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다는 건 그들과의 연관성이 강하다는 거고 이건 단순히 타인의 생각이나 반응을 훔쳐보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서 나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멀리서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누가 제 이름 부르면 깜짝 놀래요. 댓글이 많은 게시글일수록 이런 걸 자극하죠. 여기서 두 번째
번째 요소가 나왔는데 바로 개인적 연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개인적 연관성. 예를 들어서 노트북 카페에 할머니가 가입하는 일은 잘 없죠.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블로그 카페가 엄연히 있는데 그걸 내비두고 뜨개질 카페에 가입하지 않겠죠. 질병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카페에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2015년쯤에 로스쿨 준비할 때 회원도 별로 없던 로스쿨 카페에 가입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의 스펙 게시판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스펙보다는 로스쿨 생활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스펙 게시판을 보는 이유는 뻔하죠. 합격이 간당간당했기 때문이고 로스쿨 생활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합격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 관심사가 플랫폼 내부적으로 이제 갈리기도 하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이 로스쿨 카페에 입점한 CD즈라는 의자 브랜드 제품이 상당히 잘 팔렸다는 거예요. 예비 변호사를 위한 의자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합격도 안 한 로스쿨 준비생들이 기분 좋아서 그걸 샀을까요? 그게 직접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미 내 주의와 이제 집중은 온통 이 로스쿨 카페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카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된 거고 따라서 여기서 벌어지는 판매 행위도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제품을 우리가 좋게 보는 것과 그 이유와 같습니다. 여기서 설득 원리가 또 나오는데 매출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서 나오죠. 설득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은 어떻습니까? 판매글을 쓰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파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설득에서 가장 어려운 점도 바로 여기에서 있죠. 우리는 꼭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만 해요. 이건 이래서 좋다, 저건 저래서 좋다 등등등. 그렇죠? 근데 벌써 틀렸습니다. 영리한 사업가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메시지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메시지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하느냐에 사활을 겁니다. 즉 카페로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카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신뢰를 쌓는 거, 그렇게 해서 중고차 카페에서 갓김치도 팔아먹는 거, 바로 그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갓김치에서 카페에서 이제 갓김치도 공동구매를 통해서 판매했고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즉 판매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카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판매가 어려운 거죠. 사람들이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지키라는 건데 사람들은 정보가 많고 탐색력도 뛰어나고 판단력도 갖고 있어요. 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집중시키기가 쉬울 리가 없습니다. 이 난제를 카페라는 도구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카페로 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걸 푸는 열쇠가 바로 앞서 얘기한 개인적 연관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케팅의 대가이자 단순함의 기술 공저자이신 정재적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 산업마다 패러다임도 그리고 성공 요인도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인 마케팅 원칙은 비슷하다.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시장 중심으로 사고하고 둘째 고객 가치를 찾아서 제공한다는 점. 즉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원래 이 부분에서 제가 미는 유행어가 있는데 즉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이라고 하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혹시 보실까봐 아무튼 이게 뭔 소리냐면 시장 중심 사고와 고객 가치를 찾아서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팅할 분이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기쁜 소식을 주선자한테 들었는데 뭐 추어탕집이나 된장찌개집에 데려가는 멍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다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중요한 기회를 날린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다음번에 파스타집에 데려가면 됩니다. 같이 가면 돼요. 여기서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런 걸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만 깨우치면 대성공이에요.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처럼 없던 가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열광시킬 어떤 재주가 있다면 뭐 모를까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우리는 상대방을 따라가야 돼요. 참고로 이제 테슬라는 엄청난 마력수, 연비 이런 고객 가치로 그지 같은 마감 품질 덮어버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카페를 만들어라. 특히 사람이 별로 없어도 비즈니스가 가능하니까 되도록 로스쿨 카페 같이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주제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뻔질나게 드나드는 주제로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우리가 아는 모든 카페나 사이트 같은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은 정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많은 문의를 주는 카페 형태를 지역 커뮤니티였어요. 맘카페나 이런 것들. 돈 된다니까 너도 나도 관심을 갖는 그 형태의 카페인데 이런 커뮤니티 카페는 정보 자체가 회원 간 인터랙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이들하고 저렴한 데나 할인하는 거 그런 정보 학교, 병원, 미용실 등 물리적으로 근접한 정보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줄을 이루는데 개인적인 연관성에서 물리적 근접성은 아주 막강한 개념이죠. 맘카페에 입점한 매장들이 신뢰를 얻는 이유도 앞서 로스쿨 카페에서 그 CD즈 의자와 같은 그런 원리랑 같습니다. 이런 카페 형태 중에 활성화된 커뮤니티는 게시글과 댓글이 어마무시하죠. 이걸 대행사에 맡기면 한 달에 5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따라서 지역 커뮤니티 운영하실 분이라면 대행을 맡겨서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한 달에 400, 500씩 1년 이상 쏟아 부을 수 있는 분만 제외하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저 같으면 매달 게시글랑 뽑아서 20만 원짜리 에어팟이나 40만 원짜리 노트북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10분의 1도 안 들죠. 그러니까 카페
카페 마케팅 대행한다는 곳에 돈 쓰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의견 정도는 참고해 보세요. 이게 현실이니까. 물론 대행사도 능력 있고 좋은 곳이 많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요. 대행사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이제 커뮤니티 카페는 일단 알아봤고, 이제 비즈니스 카페는 특성이 완전 다른데요. 정보의 형태가 비즈니스 카페에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랙션을 위한 것보다는. 이제 월급 재테크 카페에서는 비용은 절감하고 계좌는 불려주는 내용으로 가득하죠. 부동산 카페도 예를 들어 다음 달 혹은 심지어 앞으로 10년 후 부동산의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예언자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근데 예언은 누구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아파트를 위례 신도시로 뭐 갈까요? 강남 들어갈까요? 뭐 이런 것들 부동산 이야기를 주로 하지 뭐 분식집 창업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카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신이 확고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노하우가 있을 때 만들라는 겁니다. 앞서 대행사도 말씀드렸는데 돈 벌 자신이 있고 아이템도 확고하면 1억 지르셔도 돼요. 마케팅이란 게 1억 지르고 5억 벌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케팅이죠. 컨텐츠만 확고하면 그게 만원짜리든 500만원 받을 수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카페를 키워나갈 수 있어요. 지속력은, 그러니까 즉 의지는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이라도 벌어야 내일도 이 힘든 이 그지 같은 일을 버텨낼 수 있는 건데, 커뮤니티형 카페는 이게 힘듭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가 쌓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적인 문제죠. 반면 비즈니스 형태의 카페는 회원이 몇백 명만 돼도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 반대로 컨텐츠가 아직 부실하다면, 즉 당장 돈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면 일단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고 벌리는 돈도 없으니까 몇 달 힘들게 하다 접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인이라면, 그리고 돈 버는 목적으로 맘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만드는 것은 일단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간입니다. 이건 대행사 끼고 해도 수천만 원 들 수가 있고, 이럴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몇십만 원짜리 이벤트가 훨씬 낫습니다. 게시글왕 이벤트나 이렇게 전형적으로 하루에 수십 개 이상의 글을 받을 수 있어요. 진성 회원이 글을 쓰기 때문에 뭐 유령 회원이 쓰는 의미 없는 글보다 훨씬 난 거예요. 반면 비즈니스 목적의 카페는 많은 글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카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페에 가입하는 사람은 블로그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일 테니까 이 관련 이야기만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되고, 글도 운영자 혼자만 써도 됩니다. 게시글도 충분해요. 그러다가 다른 회원들도 글을 쓰게 되면 그건 땡큐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진 회원, 즉 이제 이를테면 영업하려고 온 회원들이 함부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회원 활동 제한하기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영업을 카페에서 무조건 허용하면 카페는 순식간에 스팸글로 넘쳐나고 짜증나는 회원들은 카페 활동을 중지하게 되겠죠. 단톡방도 처음에는 활성화되다가 그 활동성이 죽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홍보는 하루 한 개만 이라는 이런 게시판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참고로 부정적 게시글 한 개는 긍정적 게시글 100개를 덮어버립니다. 망쳐버려요. 같은 이유로 부정적 댓글 한 개나 회원 간 다툼을 일으키는 어떤 댓글 작성자는 강퇴시키거나 그 활동 정지시키죠. 왜? 카페는 신뢰도가 핵심인데 부정적인 글에 회원들이 주의를 집중하게 돼요. 그럼 불안한 곳에 자기 발로 가려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가서 뭘 구매하거나 찾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카페 회원들의 이득과 더불어 여러분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업 목적인 분들의 무분별한 활동도 제어할 겸 매달 입점비를 받아서 활동을 그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야 입점하신 분도 좋고 내 비즈니스도 살아요. 자, 내용이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원 활동 제한하기와 개인적 연관성, 이렇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제가 카페 관련 주제는 너무 많아서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그럼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도 얻어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컨텐츠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단순함의 기술 저자이자 글청개 쓴 글청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